대회 폐막을 하루 앞둔 16일, 경기도가 막판 뒷심을 발휘해 종합순위 1위로 올라서며 전국체전 11연패를 눈앞에 두었습니다. 유도 김재범 선수는 시원한 한판승 퍼레이드를 펼치며 2년 만에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대구시가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폐회식 입장권이 인터넷에서 암표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암표가 성행하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복싱 경기장에서 판정 시비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판정 시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도합니다. 이번 체전에는 아버지와 아들, 쌍둥이 형제가 같은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기에는 양보가 없지만 서로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는 가족 선수들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이블TV 전국체전 뉴스입니다. 대회 막판까지도 선수들은 혼신의 경기를 펼쳤고 시도 간 막판 순위 레이스도 치열했습니다. 네, 케이블TV 체전 뉴스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폐막을 하루 앞둔 16일에는 유도 김재범 선수와 체조 양학선 선수가 이변 없이 대회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경기도가 무서운 뒷심으로 종합 1위로 뛰어오르며 체전 11연패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첫 소식 천혜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도의 김재범 선수가 2년 만에 전국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90kg 이하급 제주 대표로 출전한 김재범은 예선과 준준 결승에서 잇따라 업어치기 한판승을 거두며 한 수 위의 기량을 뽐냈습니다. 준결승에서 유효승을 거둔 김재범은 결승에서 대구 대표 권영훈을 맞아 2분 22초 만에 업어치기 한판으로 금빛 매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훈련 부족 등으로 원래 체급에서 한 체급 올린 가운데 거둔 값진 금메달입니다. 입상만 하면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이렇게 오늘 좋은 경기 그리고 좋은 선수들과 이렇게 우리나라 축제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돼서 너무 기분이 괜찮습니다. 도마의 신 광주의 양학선 선수도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양학선은 체조 도마 일반부 결승 1차 시기에서 난도 7.2짜리 여2를 뛰어 16.45점을 받았고 2차 시기에서는 난도 7.0짜리 스카아라 트리플을 선보이며 16.075점을 기록했습니다. 올림픽에서 선보인 양원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출전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16점대를 받으며 국내에서는 적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켰습니다. 양궁 남자 일반부 단체전에서는 경기도가 합계 214점으로 인천을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여자 단체전에서는 기보배를 앞세운 광주광역시가 우승을 거뒀습니다. 펜싱 남자 일반부 플러레 단체전에서는 대전이, 여자 일반부 사부르 단체전에서는 강원도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대회 폐막을 하루 앞둔 가운데 종합순위에서는 경기도가 38,401점으로 1위에 오르며 11년 연속 정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케이블TV 취재단 천혜율입니다. 이번 체전은 개회식에 이어 폐회식도 입장권 구하기 전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인기 가수들이 출연하는 K-팝 콘서트 소식에 암표까지 등장했습니다. 폐회식 입장은 무료입니다. 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한 유명 포털 사이트에 전국체전을 입력했습니다. 곧바로 전국체전 폐회식 입장권을 팔겠다는 사이버 암표상들의 글이 떠오릅니다. 무료로 배포된 입장권이 적게는 만원에서부터 많게는 2만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암표상은 입장권 좌석 위치와 폐회식 출연 가수의 이름을 들먹이며 구매를 유도합니다. 폐회식의 유명 가수들의 출연 소식이 알려지면서 암표상들이 입장권 판매에 나선 겁니다. 몇 장이나 있으십니까? 2장이요. 2장이요? 네. 그러면 장당 얼마씩 하실 건가요? 그럼 만원씩 해서 2장 2만원 이렇게 하실 건가요? 예, 어디서 만나실 건데요? 대구 어디 하시는데요? 좀 큰데 스타디움 앞에서 만나실까요? 네. 그럼 제가 주말에 연락드릴게요.
폐막식 입장권은 개막식 때와 마찬가지로 지난달 말부터 각 구청 민원실과 대구시청 체전 총괄과에서 인터넷 선착순으로 무료 배부됐습니다. 문제는 입장권 배부가 신원 확인 절차 없이 이뤄진 덕에 안표상들은 여러 명의 아이디로 입장권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행사를 준비한 대조직위는 이런 안표 판매가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분을 고발을 하든지 할 수 있게 자료를 달라고요. 우리 첫째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우리도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또 28,000부를 우리가 만들어서 또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또 자꾸 극하시면은 오히려 체전에 별로 좋은 영향을 안 주잖아요. 대구시는 미리 나눠준 폐식 입장권이 품귀 현상을 빚자 28,000장을 추가 인쇄했습니다. 게다가 당일 상황에 따라 3층 관람석도 개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K-팝이라는 인기 상품으로 화려한 잔치상을 차린 대구시. 선수들의 경기보단 연예인 이벤트로만 관심을 유도해 스포츠체전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케이블TV 취재단 박지입니다. 전국체전의 경제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대구시는 1,000억 원 이상의 경제 파급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일부 식당과 숙박업계의 반짝 특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선주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열린 제93회 전국체육대회. 대구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생산 유발효과 1,015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54억 원, 1,3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다는 분석인데 지역에선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식당과 숙박업계만 반짝 특수를 누리는 게 고작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국체전은 체육인들의 축제로 인식되면서 지역을 찾는 관람객조차 적은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경제적 효과 엄청 많이 좀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런 거 체감하세요? 우리는 전혀 없어요. 보시다시피 여기에 우리는 정기적으로 오시는 손님 거의 없어요.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 없어요. 지난해 열린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도 경제적 효과가 10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가 정확한 분석 없이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들 일상적 고용 창출이나 이런 효과는 사실 많지 않은 게 이게 특성인데 그것을 마치 대단한 산업이 유치돼서 지역에 지속적 경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선전하고 홍보하는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대구시는 전국체전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보면 여관이나 이런 데 많이 머물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음식도 직접 팔아주잖아요. 그죠? 그런 직접적인 효과는 사실은 오히려 나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 내보다가. 그러나 그게 우리가 수치화되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전부 발표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전국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케이블TV 취재단 이선주입니다. 복싱 경기에서는 연일 판정 시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일까요? 김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복싱 남자 일반부 경기에서 판정승으로 승패가 갈리자 패배한 감독이 심판을 향해 거칠게 항의합니다. 진 선수도 어이가 없다는 듯 링 위에서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결국 10분 이상 경기 진행이 중단되고 맙니다. 지난 13일 열린 고등부 경기에서도 진팀 감독이 판정에 불복해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 같은 판정 시비를 놓고 지도자들은 미숙한 심판 운영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심판이 7년 만에 처음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3대2 눌렀어.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은 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따졌더니 다들 맞대. 하는데 좀 어떡하냐는 거 끝났는데. 네, 본인이 시인을 했어. 미안하다고.
이런 게 전부 다 미숙하다 보니까 우리는 현장에 있는 복싱 관계자들도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는 모양새입니다. 아마추어 복싱연맹이 해체되자 대한체육회가 복싱계의 내분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이번 대회 심판을 따로 위촉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부 자질이 부족한 심판들로 인해 판정 시비가 이어지고 있지만 복싱연맹이 없어진 마당에 누구 하나 나서서 판정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저 집행부에서 새로운 심판위원장을 선임을 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괜찮아질 거예요. 화합 차원에서 믹스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패단이 생겼어요. 여기에 지역이 다른 코치와 감독이 함께 경기석에 앉아 있어 상대팀의 항의를 받는 등 경기 진행을 놓고도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의 가장 큰 피해자는 1년 동안 땀 흘려 준비한 선수와 지도자, 가족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케이블 TV 취재단 김대영입니다. 이번 체전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종목에 출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가 하면 쌍둥이 형제도 나란히 같은 종목에 출전해 특별한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최욱 기자와 박인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국 사격을 세계 최강으로 이끈 변경수 총감독이 아들 상선군의 경기를 묵묵히 지켜봅니다. 걱정과 달리 아들이 예상외로 출중한 기량을 선보이자 굳어있던 얼굴엔 흐뭇함이 가득합니다. 이번엔 반대로 상선군이 아버지의 경기 모습을 꼼꼼히 지켜봅니다. 현역 시절 한국을 대표하는 트랩 선수로서 지난 86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변 감독. 아들의 응원에 힘입어 현역 시절 못지않은 실력을 발휘합니다. 변경수 감독과 변상선 선수는 부자에서 이제 선수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변 감독은 대선배로서 세심한 충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아버지 밑에 총을 쏘다 보니까 부자지가 좀 아버지한테 치는 것 같아요. 지가 기량을 다 발휘 못하는 것 같고. 근데 재량으로 보거나 갖고 있는 기술로 봐서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어요. 좀만 지켜봐 주시면 좋은 기록, 좋은 선수가 될 거예요. 모든 면에서 다 존경하고요. 총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사는 데 있어서 그런 것도 많이 보고 배웠기 때문에 다 존경합니다. 부자지간에서 이제 선후배로 함께 달려가는 아버지와 아들. 2016년 브라질 올림픽 하늘에 금빛 총성을 울릴 날을 위해 아버지와 아들은 굳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케이블 TV 취재단 최욱입니다. 빠른 발놀림과 매서운 펀치, 주특기인 아웃복싱으로 쉴 틈 없이 상대를 몰아붙입니다. 대전시 대표로 나선 붉은색 트렁크의 이면석 선수. 올해 17살 소년이라곤 믿기 어려울 만큼 실력은 뛰어납니다. 심심풀이로 했다가요.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면석 선수와 생김새가 같은 또 다른 선수. 쌍둥이 형제인 이면철도 복싱연맹에서 장래를 촉망받는 권투 선수입니다. 형 이면철은 훅 위주로 체력 및 테크닉이 뛰어나고 동생은 발이 빠릅니다. 발과 스트레이트 위주의 아주 전형적인 아웃복스 스타일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20년 만에 이 선수들이 올림픽 금메달을 따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차 있습니다. 5년째 계속된 권투 생활. 그간 형은 라이트급, 동생은 벤턴급에서 형제 간 대결을 피하기 위해 힘겨운 노력을 해왔습니다. 두 형제에게 권투는 자신과의 싸움이나 다름없습니다. 재밌어요. 맞는데요. 아픈데요. 맞는 것도 재밌고 때리는 것도 재밌고 그냥 재밌고 남자들이면 한 번씩 해봐야 재밌잖아요.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국가대표까지 막 나가서 올림픽 네 올림픽도 나가서 금메달도 따고 싶고 꿈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희망 꿈이에요 꿈. 소년체전에서 전국체전으로 이어진 형제. 권투 유망주 쌍둥이 선수의 금빛 질주를 기대해봅니다. 케이블TV 취재단 박인규입니다. 전국체전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참가하는 선수들 외에도 멀리서 해외 동포들도 참여해 경기를 즐기는데요. 해외 동포들의 경기 모습과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독일에서 온 축구 선수 킴 케빈은
태어나서 처음 온 한국 땅을 밟자마자 경북 포항으로 향했습니다. 늘 그립고 또 그리운 곳이라고 말씀하시던 어머니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Poang zu kommen, meine Familie zu besuchen und hier natürlich Fußball zu spielen, ist eine sehr große Ehre und gleichzeitig natürlich super verbunden. 2 Wochen Korea und dann wieder zurück nach Deutschland und eine wundervolle Erfahrung für mich und sie natürlich auch. 97년도에 결혼을 하면서 대구를 떠나 괌으로 간 정금현 선수는 오늘 경기를 끝내고 고향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릴 적 나고 자란 동네도 한번 찾아볼 생각입니다. 친구들도 만나보고 싶고 제가 목현동에 오래 살았는데 그 동네도 가고 싶고 이러네요. 매년 전국체육대회가 되면 세계 각지에서 모이는 우리 해외 동포들. 올해는 모두 18개 나라 1,010명의 선수들과 임원단들이 대구를 찾았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경쟁을 통해 승자와 패자를 가리지만 경기의 결과보다도 해외 동포라는 공통점 하나로 우정을 나누는 것이 체전 참가의 값진 성과입니다. 해외에 살면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들이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 같이 만나서 서로 교류도 하고 우정도 나누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많은 교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자 나라도 다르고 가진 사연도 다르지만 해외 동포들은 1년에 한 번 전국 체육대회에 참가하면서 내 뿌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케이블TV 취재단 윤두열입니다. 내고장의 명예를 걸고 열전을 펼치는 전국체전에 올해부터 새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지난 7월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인데요. 성적보다는 시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참가한 세종시 선수단을 유성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정확한 서브웨이는 강력한 스트로크로 상대 선수를 제압합니다. 그동안의 훈련 강도를 나타내듯 세종시 테니스 대표 조민혁 선수의 피부는 검게 그을렸습니다. 조민혁 선수는 체전 기간 동안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며 세종시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연습은 열심히 해서 전국체전 2관왕, 3관왕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예. 왕년의 배구스타 신진식 감독이 이끄는 홍익대학교 조치원 캠퍼스 배구팀도 세종시를 대표하는 종목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체전에서는 아쉽게 동메달에 그쳤지만 선수들의 기량이 점점 좋아져 미래가 기대되는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선수들이 이제 다 다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홍대가 또 선수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2, 3년 안에는 우승까지 바라보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궁도 남자 일반부와 태권도 여자 대학부에서 은메달을, 우슈 남자 고등부에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체전 개막 3개월 전 대한체육회에 등록해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더욱 값진 결과였습니다. 예, 올해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직히 출전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년도에는 앞으로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세종 시민들의 긍지를 살 수 있는 체전 준비를 해서 출전하겠습니다. 세종시는 이번 대회에 220명의 선수단을 출전시켰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중 가장 작은 규모로 경기도의 10% 수준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전국체전의 새 얼굴이 된 세종특별자치시, 이번 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육성 종목을 철저히 준비해 다음 대회부터는 다크호스로 주목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케이블TV 취재단 유성훈입니다. 일부 스타에만 반짝 관심을 보이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비인기 종목 선수들은 여전히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네, 케이블TV 전국체전 뉴스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